자, 이번 시간은 이제 Y결선, 이제 Y결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제 Y결선이니까 중성점이 있죠. 그래서 이 중성점에 대한 접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접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몇 가지 방식이 있었나요? 세 가지 방식이 있었죠. 이건 변압기예요. 이건 변압기. 그래서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네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바로 뭐가 돼요? 직접 접지 방식이다 라는 것이죠. 직접 접지 방식은 Y결선에서 우리가 공칭전압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라인이 1호사다 라고 가정을 하면 요 공칭전압은 공식적으로 호칭하는 공칭전압은 선간전압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진하게 발생했을 때 선과 대지 간에는 하나의 뭐가 됩니까? 요 회를 한번 그려볼까요? 요 Y결선이 아니더라도 선과 대지 간의 전압은 델타 결선이든 Y결선이든 항상 루트 3분의 V가 걸려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락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라인에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한 상의 전압이기 때문에 선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의 형태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이 전류가 흐를 때 이쪽 계통의 임피던스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질 않죠. 전류가 흐르질 않는다는 이야기의 의미는 뭐가 돼요? 회로가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라인은 뭐가 됩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그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뭐가 돼요? 전위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직접 접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계통에 접속된 변압기 중성점을 우리가 금속선, 여기서는 금속선이라고 했지만 요것은 접지선이죠. 접지선으로 직접 접지하는 방식이다. 이때에 현재 한전은 1호사 이상의 계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직접 접지도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유효 접지 방식. 그 다음에 다중 접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유효 접지 방식은 154, 345, 765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다중 접지 방식은 현재 배전솔로 전압인 229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에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지락이 발생했을 때에 지락이 발생하지 않은 건전상의 대지 전위 상승이 거의 없어 절연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그래서 직접 접지의 장점 1.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매우 낮다. 그 다음에 지락 전류가 커서 지락 전류가 매우 크다. 그로 인해서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직접 접지 방식이 있잖아요. 절연 레벨 저감 여기 있죠. 전위 상승이 매우 낮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가 돼요? 절연 레벨
very 낮다. 즉 절연 비용 절감. 그래서 변압기 경우에는 단절연이 가능하다. 선로 및 변압기에서 변압기의 경우 단절연 스텝이죠. 단절연이 가능하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단절연 방식이 있고 전절연 방식이 있는데 전기 기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전절연 방식이 있고 단절연 방식 중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스텝 인슐레이션 방식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제가 지금 여기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장점, 요 이상 전압 낮다. 그 다음에 기기의 절연 수준을 저감할 수, 기기의 절연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말에서 이 기기가 변압기를 말하는 거고 절연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줄이면 단절연이 가능하다라는 말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절연 레벨을 낮출 수가 있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단절연 나와 있죠. 뭐 길고 긴 얘기 다 보실 거 없고 그냥 변압기 단절연을 해서 절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하다. 일선 지락 시 고장 시에는 한 상이 단락 상태로 되어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걸 그림으로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여기는 지락인데도 왜 단락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해가지고 혼돈이 올 수 있는데 Y결선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색깔을 제가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를 하얀색 백목으로 변압기를 만들어 놓고서 라인을 뽑아 볼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뽑아서 철탑이라든가 또는 전봇대라든가 뭐 관계가 없겠죠.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접지한 것이 직접 접지한 거죠. 그럼 만약에 분홍색 라인에서 지락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고의 형태는 지락 사고이지만 회로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단락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락 사고는 한 상의 단락 사고나 비슷하다. 그래서 지락 진로가 매우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락 진로가 매우 크니까 계정기가 뭐가 돼? 확실하게 이건 확실해. 이건 당연히 이건 지락이야.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확실하다. 그래서 고속도 차단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밑에 설명은 나중에 공부하시고 일단 외우실 때에는 큰 타이틀, 이렇게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한 이런 큰 타이틀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나왔어요. 단점. 계통 안정도 저하다. 사실은 이제 안정도는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 하면 어디다가 쓸까요? 요거다 그냥 써볼까요? 우리가 안정도, 스테빌리티. 이 안정도는 철탑 라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조상설비 기억나시죠? 이 안정도는 정상적인 상태, 그래서 정태 안정도, 정상적인 상태인 정태 안정도와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의 상황을 과도 안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정태 안정도는 다시 또 뭐가 됩니까? 좀 업그레이드가 된 정태 안정도를 우리는
동태 안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태 안정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라는 선제를 걸어놓고 얘기를 한다면 옛날 뭐가 됩니까? 자동차 이렇게 변속할 때 막 손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 만들어진 자동차는 정태 안정도고 2000년도에 만들어진 자동차는 더 성능이 좋아졌죠. 바로 동태 안정도, 다이나믹 스테빌리티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도 안정도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과도 안정도가 낮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정전, 즉 뭐가 돼요? 송전 전력, 전력 공급의 중단이죠. 전력 공급의 중단이다. 그래서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되면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뻥커 나서 뻥 하고 뻥커 났어. 그럼 자동차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탄 차는 서나요, 안 서나요? 쭉 그냥 가죠. 플랫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자동차 벙커가 났을 때 일반 차는 서야 되지만 그런 차는 쭉 간다. 그러면 과도 안정도로 얘기하면 사고가 난 자체가 과도 안정도일 때 일반 차는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 대통령 차는 과도 안정도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 안정도가 나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다? 유도장애가 크다. 근접통신선의 유도장애가 크다라는 겁니다. 유도장애가 크다. 그럼 여기서 이걸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이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앞전 시간에 내가 분명히 무슨 전류? 지락전류. 또 다른 말로는 영상전류죠. 왜 그러냐 하면 지락전류를 IG라고 할 때 3배 I0 영상전류가 3개 모인 게 지락전류니까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추후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접지 방식, 저항 접지 방식, 소리터 접지 방식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은 직접 접지 방식밖에 안 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66 라인에 66,000 라인에 소울 리액터를 쓰지만 앞으로의 그 송전 전압은 다 직접 접지 방식을 쓴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도 왜 그러냐? 이 과도 안정도가 나쁜데도 쓴다? 요거는 재폐로 기능이 있어서 보완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재폐로 기능으로 보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장애가 되는 거는 뭐가 돼요? 고속 차단을 하기 때문에 고속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차단 기능이 있어서 유도장애 되는 시간이 매우 짧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의 모든 거는 직접 접지 방식이다라는 거를 잠깐 설명드리고 갔어요. 자, 기기에 가해지는 충격, 지락전류에 대한 건데 뭐 굳이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뭐 또 한류 리액터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 정도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유효접지라고 하는 거는 직접 접지 계통에서, 자, 아까 말했었죠? 앞전 시간에 뭐라 했어요? 만두를 만들 때 그 안에다가 고기를 많이 집어넣느냐, 야채를 많이 집어넣느냐, 김치를 많이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고기 만두, 야채 만두, 김치 만두가 되는 것처럼
직접 접지 방식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이 특징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그 속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효 접지 방식과 다중 접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효 접지 방식에서 외워야 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1.3 이하. 그냥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외워야 돼. 1.3배 이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3이라고만 외우면 안 돼요. 1.3배 이하야. 왜? 1.3배 미만은 안 되잖아. 미만하고 이하는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만 외워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신경 쓰지 마셔라 하는 얘기에서 자, 유효접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몇 배? 1.3배 이하. 이하의 개념이죠. 넘지 않는다는 말은 이하란 뜻이에요. 자, 소리액타 접지 방식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 중성점 접지 방식에는 직접 접지 방식하고 저항 접지 방식과 소리액타 접지 방식이 있는데 직접 접지가 나왔다가 저항 접지는 없고 소리액타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항 접지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제가 듣기에는 저 제주도에 있는 154 구간에 하나가 저저항 접지 방식인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가서 보질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냥 Y결선은 중성점을 접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개 중이다. 종류는 세 가지이지만 직접 접지 방식을 쓸 거냐, 소리액타 접지 방식을 쓸 거냐 하는 이야기인데 소리액타 접지 방식은 높은 전압에는 못 써요. 다시 써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우리나라 송전선로는 송전 전압은 22, 66, 154, 345, 765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데 얘가 델타 결선이에요. 자, 아까 한번 했던 얘기니까. 근데 사실 이제 22는 사라졌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단 말입니다. 22 송전 라인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야가 뭐가 됩니까? Y결선이에요. 예, Y결선. 그런데 얘가 바로 소리액타 접지 방식이에요. 리액타 접지 방식. 여기는 다 뭐가 돼? 직접 접지 방식 중에서 유효가 있고 다중이 있을 때 얘란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모든 접지 방식은 송전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지지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 가시죠? 네. 그럼 소리액타 접지 방식은 뭐냐 하는 얘기죠. 여기에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포인트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가 됩니까? XX 주식회사에서 만든 리액타예요. 리액타는 코일이죠. 예. 그래서 이게 리액타란 말이죠. XL이에요, XL. 예, XL.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됩니까? XC죠. 그러면 지락전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락이 발생했단 말이죠. 일루도 갈 수 있고 일루도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요거를 묶어서 3선 1괄 선 3개가 가지고 있는 XC 값을 한꺼번에 합한 거를 3선 1괄 XC를 놓는다면 얘는 이러한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에 지락이 발생하면 전압은 무조건 루트 3분의 V예요. 선간전압에. 예. 즉 루트 3분의 V라는 전압에 대해서 XL과 XC
요거 세 개를 다 합한 거예요. 삼선 일괄 병렬회로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이 이미 회로 이론에서 배웠죠? 회로 이론에서 배웠다. 만약에 XL과 XC를 병렬로 연결하면서 XL과 XC가 같고 이면서 병렬이면 우리는 이를 병렬공전이라고 한다. 완전 병렬공진이다. 그럼 완전 병렬공진이란 말의 의미는 뭐가 됩니까? 이 내부에 임피던스가 무한대 값을 갖는다. 네, 임피던스가 완전히 무한대 값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때 임피던스 값이 무한대의 값을 가지면 당연히 뭐가 돼? 전류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죠. 0이 된다. 왜? 임피던스가 0이 무한대니까. 왜? IG는 자, 우리 전류 이 차원을 한번 볼까요? 자, 전류의 크기 얼마 될 거냐? 오음의 법칙에서 암페어 차원은 그 전류가 흐르는 그 지역의 오음 값에 전압이 되는데 이게 무한대가 됐으니까 무한대분의 1의 개념은 0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락이 발생해도 지락 전류가 흐르지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락 전류가 안 흐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크가 튄다 안 튄다? 안 튄다 그거죠. 그래서 지락 전류가 0이므로 아크가 순간적으로 아크가 소멸된다. 네, 순간 아크가 소멸된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뭐가 돼요? 소호 리액터다. 아크가 꺼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소호 리액터 방식이다. 그러면 지락이 발생해도 지락 전류가 흐르지가 않으니까 계전기가 동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계전기가 동작을 안 하면 계전기가 뭐라고 얘기 안 돼? 차단기가 동작을 해요? 안 하지? 그럼 차단기가 동작을 안 하니까 전원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락이 발생했으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과도 안정도잖아. 그런데도 차단기가 동작 안 하고 전원은 계속 공급이 되니까 과도 안정도가 좋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 안정도 증진이란 말의 개념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소호 리액터 방식에서 알아두어야 될 것. 자, 여기서 포인트는 병렬공진이란 뜻이에요. 이걸 꼭 알아둬야 돼요. 이거를 꼭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일산지락 사고 시 매우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론상으로는 0이죠. 이론상으로는 0이다. 그래서 아크가 자연 소멸된다. 그래서 아크가 자연 소멸된다 해서 꺼진다 해서 뭐가 돼요? 소호 리액터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거를 발명한 사람은 페테르센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페터슨이라는 사람의 약자를 써서 페터슨 코일 또는 PC 방식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는 기억해야 될 거는 뭐가 됩니까? 병렬공진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의 장점. 그래서 지락이 발생을 해도 지락 전류가 0이 되니까 지락이 안 발생한 거랑 마찬가지의 개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락 전류가 이론상으로는 0이 되고 실제로는 0이 아닙니다. 약간 흘러요. 이론상이란 말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 흐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락 전류가 바로 무슨 원인이에요? 유도장애의 원인이잖아. 지락 전류가 영상 전류고 영상 전류가 유도장애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도장애가 매우 줄어든다.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리고 또 과도 안정도가 높다. 즉 뭐가 돼? 지락이 발생을 해도 차단기 동작을 하지 않으니까 지속 송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가격이 좀 비싸고, 이거는 그냥 그렇고요. 지락전류가 이론상 제로, 실제로는 아주 작게 흘러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외워둬야 돼, 머릿속에다가. 소리액터 방식은 이론상으로는 제로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약간 흘러요. 그래서 지락전류가 매우 작기 때문에 계전기 동작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단어가 하나가 나오게 되네요. 뭐냐? 한번 볼까요? 무슨 공진? 직렬공진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어요. 이거를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돼. 네. 왜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지우고 우리가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직렬공진이라고 하는 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어요. 네. 직렬공진이라는 거는 XL과 XC가 뭐가 됩니까? 크기가 같을 때, 크기가 같으면서 직렬로 접속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때에 직렬공진의 특징은 병렬공진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최소죠. 네, 최소.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최대가 되고, 자, 이 부분은 회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매우 높은 전압이 만들어져요. 매우 높은 전압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돼? Q값, Q값이라는 거 있죠? Q값. 거기까지만 갈게요. 그럼 왜 이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됐을 때에 Y결선이 되어 있고 여기에 선이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선로정수를 통해서 배운 XC 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얘기가 돼요. 자, 소리액터를 했단 말이죠. 자, XL. 자, 먼저 노란색으로 지락을 발생시킬 때인데 지락전류 입장에서는 어디서 지락이 발생을 해도 보세요. 이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지락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서 발생을 했을 때도 이렇게 가고요. 또 이렇게도 가요. 네, 이렇게도. 그래서 돌아오겠죠, 이렇게. 그러므로 지락전류 입장에서는 XL과 XC가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가기 때문에 지락전류는 XL과 XC를 병렬공진으로 인식을 해요. 공진이죠. 예. 병렬공진으로 인지가 돼요. 그런데 지락이 발생하지 않았어. 예. 지락이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지락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무슨 전류가 흐르게 돼? 충전 전류가 흐르게 돼. 그럼 충전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돌아와.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예.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정상 상태에서 선로가 정상일 때 이걸 충전 전류라고 한다면 충전 전류 입장에서 봤을 때는 XL과 XC가 뭐가 됩니까? 직렬공진으로 느껴져. 그러니까 직렬공진이 되어버리면 여기에 매우 높은 전압이 형성이 되죠. 이상 전압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 아까 내가 맨날 지락전류가 이론적으로 얼마다 0이다. 그 말의 의미는 XL과 XC를 같게끔 했을 때잖아.
그래서 이 직렬공진 때문에 실제로는 XL과 XC를 같게 하지 않아요. 약간 다르게 해. 예. 그래서 XL의 값과 이론상으로는 XL 이퀄 XC의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직렬공진을 막기 위해서 XL과 XC의 크기를 같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같지 않게 하는 거를, 예. 요거를 여러분들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얘기지만 요거를 합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합조도가 0이죠. 도가 0이에요. 합조도라고 하는 것은 C에 흐르는 전류와 L에 흐르는 전류를 IC분의, 이건 모르셔도 돼요. IC 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XL과 XC가 같으면 이 말의 의미는 IL과 IC가 같은 거죠. 그 0이지. 없는 걸 어떻게 나눠? 그러니까 합조도가 0이야. 그렇지만 만약에 XL이 XC보다 만약에 크면, 예, XL이 XC보다 크게 되면 I는 뭐가 돼요? XL이 더 크니까 IL이 IC보다 이면 IL이 IC보다 뭐가 돼? 작아. 예.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나와요? 합조도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돼. 반대로 XL의 값이 XC보다 작으면 XL이 작으니까 IL이 더 크지. 이면 IL이 IC보다 더 커. 그럼 합조도는 뭐로 나와요? 그렇죠. 플러스 값으로 나오죠. 안정적이죠. 예, 안정적이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 뭐가 돼요? 소리액터 접지를 했을 때 지락전류가 0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여기 썼죠? 지락전류 검출이 어려워. 조금 흘러. 왜? 합조도를 갖다 플러스 합조도를 쓰기 때문에. 뭘 막기 위해서? 직렬공진을 막기 위해서. 네, 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리액터에서 꼭 알아둬야 될 거는 소리액터의 원리는 병렬공진이다. 그러나 합조도가 나오게 된 이유는 직렬공진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자, 합조도 나왔네요. 그래서 합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P가 0이다. XL, 요건 3선 1괄이기 때문에 요건 R상, S상, T상을 해서 3이 들어간 거예요. 네. 여기를 지우고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에 요 R상에, 위를 R상에 요거의 XC, 그 다음에 S상의 XC, 그 다음에 T상의 XC. 그래서 XC가 뭐예요? 오메가 C분지 1이잖아. 예. 하나, 둘, 세 개니까 뭐가 돼요? 3배가 되겠죠. 그래서 3의 오메가 C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아셔 두시고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값인 과보상,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부족보상,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 두시라 하는 얘기예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신경 쓰실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알아둘 건 요거예요. 요거. 예. 요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서 요 말의 의미는 요 값이 얼마냐? 예. 요 값이 얼마냐 하는 얘기예요. 오메가 L 또는 XL.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로를 구성해 보니까
회로를 구성해 지락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럼 지락전류 입장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 얘를 지나오잖아. 예. 그럼 얘하고 얘가 무슨 열이야? 직열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코일이 변압기 코일이 갖고 있는 리액턴스가 합해지는 거지. 그러므로 요거를 계산할 때는 얘가 없다고 치면 XL의 값은 오메가 L이죠. 오메가 L은 누구랑 같아야 된다? 3 오메가 C분의 1과 같아야 돼. 예. 그렇지만 얘가 있잖아. 예. 얘가 있잖아. 그러므로 여기서 양쪽이 되려면 그렇다면 얘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값은 얘하고 얘가 직렬이니까 XL 플러스 XT 값이 뭐냐? XT 값이 3배의 오메가 C분지 1의 개념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가 오메가 L이고 얘는 XT니까 여기가 돼야 되지만 등가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하면 이거는 3분의 XT 값이 3배의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알아두셔라 저건 뭐냐 하는 거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L은 너무 크다. 오메가 L은 넘어와야 되니까 3 오메가 C분의 1 빼기 3분의 XT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변압기 리액턴스를 주었을 때 쓰는 것이고 요렇게 쓸 때는 변압기 리액턴스를 주어지지 변압기 코일의 리액턴스인 즉 XT가 0일 때 쓰는 거고 요거는 요 똑같은 조건에서 0이 아닐 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조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XL의 크기를 실제로 구하라는 거예요. 용량을 구하라 하는 건데, 이건 공식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 권하지 않느냐 하면, 국가자격시험이 상대평가라면, 하나라도 더 맞춰야 되지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굳이 이 어려운 거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여기까지 제가 권하고 싶진 않아요. 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풀이가 있으니까 문제풀이를 할 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저항접지 방식인데 여기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삽입하는 이유는 당연히 저항을 넣는다는 얘기는 전류를 크기를 줄이는 거고 고장 전류가 이게 지락 전류를 줄이는 거고 지락 전류가 줄으면 당연히 영상 전류가 줄으니까 유도장애가 뭐가 됩니까? 경감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저용력 이런 건 의미가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다. 버리자.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저항접지 방식이 아니고 이 각각의 비접지 방식과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해서 자, 비접지 방식은 뭐가 됩니까? 델타 결선. 여기는 무슨 결선? 그렇죠. Y 결선.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 외워야 되는 것은 루트 3배. 지락이 발생하면 전압이 루트 3배. 단 지락 전류는 매우 작다. 작다가 아니라 매우 작다죠. 매우 작다나 어차피 소리액터가 매우 작다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락 전류가 바로 뭐가 돼요? 유도장애 원인이다. 그러므로 지락 전류가 작으면 유도장애도 뭐가 돼요? 작다. 또 지락 전류가 바로 뭐가 돼요? 계장기 동작 전원이다. 그러므로 지락 전류가 작으면 동작이 어렵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색깔을 바꿔서 표현을 해드리면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 직접 접지 계통하고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
소리액터 접지 계통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 그래서 가장 중요시한 게 바로 뭐가 돼요? 지락 전류가 나오면, 지락 전류입니다. 여기 전류. 예. 지락 전류. 직접 접지가 최대니까 소리액터 접지는 반대가 되니까 최소. 그 다음에 유도장애. 지락 전류가 최대니까 유도장애 최대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니까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차단기 동작. 지락 전류가 최대니까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그러나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계전기 동작이 매우 뭐가 돼요? 곤란하다. 이렇게만 결정을 해 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서술된 부분이 많아서 나름의 설명과 요약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그거를 노트에다가 요약을 해서 잘 외워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